얼마 전 끔찍한 일을 겪었다는 부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게 저희 애기 마지막으로 하루 전에 찍은 거예요, 이게. 아, 사고 하루 전이에요? 네. 이런 애예요, 그냥 진짜 건강했던 애예요, 진짜 말 그대로. 이제 겨우 5개월 된 아기. 가벼운 장염 증상으로 병원 응급실을 찾게 됐다는데요. 사고 당일 CCTV 영상입니다. 부모의 주장에 따르면 이때까지만 해도 아기의 상태는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약 2시간 후 중환자실로 옮겨질 정도로 아기는 위독한 상황에 놓이게 됐고 결국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모는 의료 과실을 의심하고 있는 상태. 장염 초기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수액을 맞기 위해서 간호사들이 이제 그 혈관을 찾고 있었는데 부모의 주장에 따르면 간호사가 아기에게 수액을 연결할 혈관 주사를 시도했지만 계속 실패했다고 하네요. 당직 의사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의사는 나타나지 않았고 전화상으로 간호사에게 계속 시도해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는 거죠. 실제로 그날의 의무 기록에는 아기에게 약 2시간에 걸쳐서 수차례 혈관 주사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고 기록돼 있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아기의 호흡은 멈춰버리고 만 거죠.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이 이렇게 걸리는 상태에서 동공이 풀려가지고. 네, 동공이 이제 풀려갖고 완전히 이렇게 딱 제가 그 서브 간호사한테 아, 왜 이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기진맥진해서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하나 정신 차려라고 이렇게 뺨을 치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너무 놀라갖고 이제 애를 안았죠. 안으니까 고개가 툭 떨어지더라고요, 이쪽으로.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제가 병원에서 간직을 살면서 이제 다른 병실 환자들도 보고 응급실 환자들도 이렇게 저런 문제를 응급실 환자들도 지금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저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요. 지금 이제 산소통 갖고 아기의 호흡이 멈춘 위급 상황에서도 의료진의 대응은 미흡하기만 했다는데요. 호흡기를 씌우기 위해서 산소통을 들고 나온 간호사. 그런데 우왕좌왕하는 모습입니다. 밸브를 열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뭐가 이렇게 허술해요? 보다 못한 아기의 아버지가 직접 나서서 산소통의 밸브를 열어보려 했지만 끝내 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뒤늦게 심폐소생술과 중심정맥관을 잡아서 수액 공급도 시도해봤지만 아기는 병원에 온 지 약 4시간 만에 숨지고 말았는데요. 제대로 된 응급처치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니 여기 응급실 맞나요? 유가족은 병원을 상대로 의료 과실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 병원 측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주사 시간이 좀 지연이 됐다고 그러는 그거에 대해서는 늦어진 거는 제가 인정하겠지만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로 얘기하기는 어려운 면이 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겨우 5개월. 너무 짧은 삶을 살다간 아이를 차마 가슴에 묻지도 못한 채 부모는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 사진. 이게 영정사진이에요. 요거 안고서 화장하고 이런 예쁜 애기의 걷는 모습, 첫 발짝 뛰는 모습 이런 걸 다 상상만 해야 된다는 게 너무 슬프고 믿겨지지 않아요. 도대체 왜 내 아이가 장염으로 사망까지 하게 된 건지 그 진실이 알고 싶다는데요. 의료소송이라는 게 뭐 승소율이 정말 너무나 희박하고 몇 개월에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들 하더라고요. 근데 이 방법밖에는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현재 의료소송을 준비 중인 유가족. 하지만 도움받을 곳이 없어서 막막하다고 하네요. 검찰에 가서 이거를 탄원을 해야 되나? 검찰청에서 탄원서 써갖고서 내려고 하니까 경찰 가서 얘기해라. 또 경찰 가갖고 또 거기서 또 얘기하니까 또 안 된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이제 막 인터넷 뒤져보고 해갖고 뭐 저희는 모르잖아요, 사실. 아이를 잃은 슬픔에 언제 끝날지 모를 의료소송까지 더해져서 유가족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이태연 씨. 내가 많이 체하는 것 같다. 소화도 안 되고 그래서 계속 아프시다 그래갖고 병원을 모시고 갔는데 이제 그렇게 될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죠. 진짜 너무 허무하게 돌아가셨죠. 너무 허무하게. 전날 밤부터 체한 것 같다면서 통증을 호소했다는 아버지. 병원 응급실에서도 기본적인 내용은 다 확인했지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단순 응급처치만 했는데요. 하지만 환자의 몸 상태는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주사 놓고 30분도 안 됐는데 그냥 할아버지가 막 아이고 죽겠네 그 상태에서 그냥 가신 거예요. 더 이상 할 말이 뭐 누가 있겠어요. 보호자가 의사가 기다리라는데. 그렇게 기다리는 사이 갑작스럽게 닥친 아버지의 죽음.
의료 과실을 의심한 유가족은 사인을 밝히기 위해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찾았습니다. 저도 여기 가갖고 혹시 이제 여기에서 안 된다 그러면은 대법원까지 갈라 그랬어요. 그래도 안 되면 1인식이라도 내가 끝까지라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다행히 어떻게 바로 이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근데. 신청 한 달 만에 아버지의 사인을 알게 됐다는 이태현 씨 가족. 감정 결과는 어땠을까요? 심근경색에 대해서 왜 정확히 밝혀내지 못했냐가 이제 신청인의 이제 그 의문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밝혀지니까 그 마음에 그 짐을 덜 수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판단을 요하는 의료 분쟁. 이 때문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감정과 이를 바탕으로 한 조정이 함께 이뤄지고 있었는데요. 특히 현직 검사, 의사, 변호사, 소비자 대표 등 서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부분 내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빠르고 공정한 감정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마음의 짐 하나는 덜었다는 이태현 씨 가족. 법적인 외로 생각을 내가 많이 했어. 업계 변호사부터 해갖고 그쪽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뭐 해결이 금방 될 거 아니에요. 딱 보면은 자료를 보면은 바로 눈에 띄니까. 그래도 여하튼 요거 가갖고 여기서 해결을 해서 많이 좀 유한이 됐어요. 내 나름대로는 그래도. 사실 의료 소송이 지금 2년 반 이상씩 걸린다는 게 통계가 나와 있는데 저희는 지금 90일 만에 결론을 낼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굉장히 빠른 시간에 그것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감정에 근거한 조정이 되니까. 의료사고를 예방하는 길, 의료인의 보다 신중한 진료와 치료에 대한 충분한 설명에서부터 시작됩니다.